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4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셈입니다.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핸드폰 기기를 과거보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면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과 내란 관여자들은 물론 검찰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예외 없이 영상으로 촬영돼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직위원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 재판부는 날로 계산해온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전례 없는 특혜를 주며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JTBC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외부 인사를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인원들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들로 안다고 했습니다. 관저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보수 인사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하야로 4.19 혁명은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혁명 정신은 실종되고 만다. 민중들의 힘으로 새로 들어선 장면 정권 아래서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기회를 틈탄 것은 군인들이었다. 권력을 휘두르는 군사 정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한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거센 차출론에는 침묵을 해왔는데 정작 행보를 보면 대선 부자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선에도 한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출마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거 한대행과 김 후보의 단일화로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계획인가? 라고 물으니까 그냥 대놓고 이 단일화가 대선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고 필승의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땅에 최초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4.19 혁명.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4.19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우리 앞에 역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4.19의 영령들은 묻고 있다. 오늘의 역사는 4.19 혁명 정신을 잇고 있느냐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일구어가고 있는가라고.